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덕바입니다. 어젯밤은 정말 할로윈데이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정도의 공포감이 몰려올 정도로 엄청난 지표가 나왔어요.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냥 천장을 뚫고 나가버린 건데, 이렇게 지붕이 뚫리기 시작하면 한계가 사라지지. 상한선이라는 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어디가 한계인지 스스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스트업, 치고 나가는 속도가 완전히 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 국채 10년물에 신경을 써야 하나? 태평양 건너 나라의 국채가 대단하길래. 근데 금융이라는 게 바로바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시차가 바뀌면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속에서 이 수치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우리 채권 사줘, 이자 많이 쳐줄 테니까 꼬시면 킹달러의 치명적인 유혹에 죄다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 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우뚱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국채 금리는 그때그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그대로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미국은 사그러들지 않을 정도의 에너자이저, 워낙에 탄탄한 경제가 받쳐주니 자국의 채권 금리에 자신감 뿜뿜. 결국 4.9% 정도로 치솟게 된 국채 금리는 바로 우리나라 국내 채권 시장을 직격, 어제 18일만 해도 4.28 정도였는데 금세 4.29%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와 그냥 직렬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이유로 미국부터 시작된 모기지 금리가 정말 흔들어버린 콜라 병뚜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분수쇼를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치솟게 됐어요.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죠.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모든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묻어둔 돈들이 죄다 빌려온 돈, 부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지어놓은 집이라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종이 같은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주담대 금리 때문인데요.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서 결국 미국 모기지가 8% 선까지 금리 폭발을 보이면 이거 그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대로 우리나라 주담대에 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연말은 8% 주담대 금리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거란 얘기죠.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주담대 금리를 찍은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유는 미국채 금리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5%를 넘어서는 엄청난 기세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이 가장 현명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지금 같은 치명적인 고금리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후 집값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버블 수준의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많아서 그냥 아주 유연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서 주울 수 있는 경지에까지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유주택자들이 정말 거품 물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서서히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들, 부동산 기사들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이젠 더 이상 집값이 오를 여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언론도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걸 보면 연말 상황이 진짜 심각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실드를 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뻔히 돌아가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거든. 심지어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방향을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이젠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징성은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2월부터 요지부동 금리를 조금 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6차례 연속적 동결이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인위적인 중장기 처방은 바로 금리 조절인데 지금 물가 추이가 체감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건 거의 역대 최강이고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시장 물가가 달라져 있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도 물가는 계속 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금리를 눌러놓는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중동 분쟁이라는 변수가 터졌기 때문에 더욱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갈 것처럼 하는 스스로도 물가 쉽게 안 잡힌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검토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초지일관 6차례 동결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초비상 상황인데 대응은 좀 느긋하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주요 통화국 금리를 뚫어져라 봐도 한국이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지금 뭐 유로, 파운드, 달러 주요 통화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5%대인데 여전히 트랙 뒤에서 쳐져서 달리는 한국 기준금리 지표를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은 뭐 마이너스 금리를 주구장창 유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몸부림을 치는데 얘네들은 뭐 이게 되는 게 내수가 일단 미치도록 좋은 편이고 인구가 되잖아. 기본적으로 인구. 기본적으로 자체 시장에 자가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경기를 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남의 살 먹고 살아야 하는, 수출만이 유일한 살길인데 통화 정책 자체가 이렇게 유동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지가 걱정이 되죠. 물론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이고 부동산 PF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이거 잘못 스위치 누르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이상 1mm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얼음이 되어버리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계속적인 동결. 근데 이걸 좋아하는 영끌은 아마 없겠지. 왜냐? 기준금리는 더 이상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주담대와는 빠이빠이, 결별을 선언한 지 이미 오래, 거의 뭐 별거 상태라고 보면 되죠. 시중은행 금리는 대체로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국채 영향을 받는 거고 국내 은행채 금리로 이어지는 도미노식 충격 여파를 주담대 금리로 쏟아내는 건데 아무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꾹 눌러놓는다 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금리 인하로 가는 지표라고 읽는 사람은 거의 뭐 유체이탈 지성을 가진 거고 당장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별개로 가고 있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변동이 7%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미국 주담대가 8% 충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8% 사선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11월에 뭐 기록을 깰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담대 금리 8% 시대 그냥 뭐 열어 젖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값은 브렌트유가 90달러를 어제 또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거고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당연히 뭐 미 연준이 씹어 돌리는 오징어 다리죠. 중동 문제가 확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가는 국채금리 안배해서 계속해서 미국 기준금리는 마이웨이를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대세가 대세로 이제서 느껴지니 지금 우리 부동산 상황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 그래프를 봐. 이건 뭐 그냥 에베레스트, 촐라체 북벽 같은 각도로 훅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10월 거래가 어느 선까지 선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0~300건 수준. 상대적으로 내놓은 매물은 반대 궤적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서로 팔고 나가려는 아우성이 한두 달 사이에 거의 뭐 비명으로 바뀌게 될 그래프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과 매물량이 교차 곡선을 만든다는 건 결국 중간 접점 자체가 집값 하락이라는 뚜렷한 꼭지점을 만들어낼 건데 이게 지금 자체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전체 그림 안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결국 무주택자가 최종 승자. 내년 상반기부터 아주 우습게 아파트값이 우수수 떨어질 거고 그걸 아주 우습게 좋을 수 있는 완전히 판도가 뒤바뀐 부동산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 질끈 감고 조금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당장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 뒤숭숭하죠. 광명은 이미 꺾이는 느낌마저 들고 분양가 미쳤으니까요. 서울 역시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상태. 미계약 물량 쏟아지기도 하고요. 경기권 아파트들이 죽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마감을 지은 트리우스 광명도 517세대 모집에 2,800명이 지원. 이거 뭐 딱 각이 나오죠. 계약률이 예상치보다 밑돌 수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뜨거웠던 검단도 디에트리 에듀 20평대가 1억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1순위 마감 363세대 모집에 2,400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요새는 뭐 경쟁률 20대 1을 찍어도 최종 계약률이 불안할 정도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이죠.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 연말부터 급격하게 낙폭이 조정되는 과도기 보시면서 느긋하게 출정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어젯밤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할 사건이 터지게 됐죠. 미국 국채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정말 움직이는데 한계가 없어 보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느 하나 뭐 만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금리를 눌러놓을 건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도 들고 있고요. 아무튼 수시로 이런 지표들 잘 챙겨보시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신다면 부동산 역사 이래로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장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